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시장 코스피는 2,700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닥도 연중 최고치 다시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과 유럽 등의 추가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지수는 참 강한데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장 이런 강세장을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할 텐데요. 이 세 분과 이 시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또 강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우선적으로 뭐 상승 출발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에는 동시반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수요일 정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동시만기일이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추이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청산을 해 나갈지 아니면 롤오버로 좀 다음 분기로 넘어갈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정도째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은데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의해서 좀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세가 꺾이거나 뭐 이러한 지수에 있어서 급락이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 쪽이에요. 11월 말 이후로 2조 4천억 대 좀 매도가 나왔었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 매수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다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매도세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은 외국인 쪽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 쪽 혹은 개인 쪽에 있어서 선호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는 안정권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도했던 그런 업종군들이 IT 쪽하고 자동차 쪽이에요. 그리고 난 이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른 업종별로 좀 순환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090원짜리 때도 깨졌습니다. 1,082원 직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강세 기조가 이렇게 강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 쪽이라든가 이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90짜리대를 아직까지는 이탈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들만 나오게 된다라면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90을 깨고 내려가면 원화 강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러면 종목군들 혹은 업종군들이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IT 쪽 섹터라든가 산업재 쪽 섹터들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90이 깨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업종이나 종목군들에 있어서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이 이끄는 시장, 또 종목이 집중되는 시장 전망을 해주셨고요. 환율 부분 계속 체크하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우선 지난주 주말이었을 겁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8일 자정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따라서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온라인 교육주들이나 뭐 택배주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격 진료 관련 섹터들도 마찬가지가 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목장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택배 관련주들, 골판지 업체 쪽 같은 경우는 택배 물동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상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근데 지난주 주말에 화재까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면서 상승 탄력을 좀 붙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관련주들은 여전히 이번 주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테마성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뭐 지수주들, 소위 말해서 뭐 대형 섹터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IT 쪽,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뭐 자동차 쪽은 현대기아차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차전 쪽은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 영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못 올랐던 종목군들, 뭐 건설 쪽이라든가, 뭐 지주사 쪽, 그 다음에 또는 통신 쪽이라든가 화학 쪽, 기계 쪽,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별로 좀 지수는 안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 저 PBR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즉, 저 PBR 종목군들에서 성장까지 겸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매물 소화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된다라면 계속적으로 대형 섹터들만은 올라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동시반기 이후부터는 중소형주까지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되게 지루하실 건데 좀 버틸 줄 아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순환매는 여전히 화학 쪽이라든가 조선, 건설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장관이 좀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한국금융지주라든가 뭐 조선 쪽이라든가 은행 쪽, 지주사 쪽 뭐 이런 쪽 다 괜찮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번역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최근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뭐 두산이라든가 아니면 효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우기술이라든가 이런 지주사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원화 강세가 좀 더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섹터들, 그리고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쪽이라든가 증권 쪽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여러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쪽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쌍십이절이죠. 중국 최대의 쇼핑 이벤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중국 관련주들 뭐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정고점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좀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에 있어서의 매물 소화를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의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대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어차피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관심주들을 좀 보게 되면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주 금요일 날 4%대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40만 원대 초반 자리대, 정고점 자리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넘어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챙겨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단식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매물 소화, 이 정고점 자리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다시 한번 40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니까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7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양 시장이 나란히 3%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700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환율의 하락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1,100원 선마저 깨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하루 만에 10원이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8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앞두고 있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흐름부터 저희와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흐름입니다. LG화학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18% 하락으로 8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IT 투톱 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업황 긍정적이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목표가는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1.5% 상승으로 72,6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3% 넘는 상승인데요. 내년에 디램 업황 개선 전망에 따라서 이 디램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 특히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11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3% 올려세우면서 8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도 셀트리온 강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상승이 가파릅니다. 오늘도 3.8% 상승으로 39만 4,500원 선, 지금 4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도 2%대 상승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2%대 상승이었는데 자, 그간의 긴 조정을 거치고 이제 좀 반등을 다시 시도를 하는 걸까요? 오늘 30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가량 하락입니다. 주말 사이에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에서 차량 리콜 발표가 나왔는데요. 오늘 1%대 하락으로 19만 4,5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알리바바와 손잡고서 카카오 프렌즈의 중국 진출 강화한다는 계획 발표가 됐습니다. 0.9% 상승으로 39만 3,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으로 2,750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6% 가까운 상승, 91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역시 혼조오름입니다. HLB만 0.2%가량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만 무려 27%가량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6%대 상승으로 15만 9,200원으로 출발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2% 상승 23만 9,2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즌도 1.2% 오르면서 20만 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오름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요즘 주가 흐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0.9% 빠지면서 오늘도 14만 8천 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CJ ENM도 0.7%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오늘 2% 상승으로 15만 4,300원으로 출발했고요. 카카오게임즈 오늘 0.2% 오르면서 다시 5만 원 선에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빨간불 켜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늘 계속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시장이 쉽게 조정받지 않는다, 계속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특히 대형주의 흐름들이 단원, 지금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IT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다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더 갑니다. 더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 강할 건데,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를 오늘 자정부터 넘어가게 되면 8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시장이 출렁거리느냐? 이게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가 않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는 업종의 종목들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시장이 계속 강세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다시 살아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 차별화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순환매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수도 계속 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증권사 리포터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000 넘어가면 그 다음 4,000 넘어간다는 얘기 나오고, 4,000 나오고 이제 5,000 얘기 나올 거고요.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어느 정도로 한정을 두지 마세요. 그 한계치를 두면 여러분들 딱 그거까지만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바닥에서 잡아놨던 종목들이 이제 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년장을 위해서라도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고, 이게 이제 상승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락장은 조정이 깊고 상승이 짧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맨날 폭락하는 이런 이제 하락장은 지금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상승장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못 갔던 종목들을 매집을 하고 못 갔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데, 대형주들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대형주는 몇 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나마 중형주하고 코스닥 종목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져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서는 제가 최근 11월 달 들어와서는 계속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 지금 셀트리온, 한미약품부터 해서 지금 제약주도 무지하게 강하죠.
근데 이제 내년에서는 지금 재력치도 좀 강한 것도 좀 보이지만 내년에서는 IT가 강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강할 거예요.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어떤 종목으로 내년장을 준비할 건지 모르겠으면 제약주하고 IT 두 개만 선점을 해도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떠 있는 것들을 공략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종목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종목이 ST팜이네요. 자 ST팜 자 제약주죠. 원료의약품 ST팜 자 전날도 자 보세요. 이렇게 강하단 말이죠. 제약주를 공략하게 되면 지금 제약주를 공략을 했어야지만 이거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도 200%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지금에서는 쫓아가기 좀 어렵습니다만 전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게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원료가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원래는 1억 명분의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5천만 회분으로 지금 재료가 없어서 낮춘다라는 백신 출하 목표를 낮춘다라는 원료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mRNA 핵심 원료 생산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원료의약품인 ST팜이 전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뭐 미국도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내년 4월 달까지도 24만 명이 더 사망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와주면서 총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지금 많이 사망자가 벌써 28만 명 지금 도달을 했다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그런 패닉 속에서 이런 원료의약품들은 당연히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ST팜은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는 건데 공략을 하겠다라면 뭐 선수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돌파된 고점에 여기 10만 5천 원짜리가 깨이지 않으면 일단은 공략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좀 어렵죠. 어쨌든 그런 이슈 속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환매 종목들로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굳이 하겠다라면 10만 원 손절 잡고 뭐 단타치기 위해서 장중에 뭐 저점 매수해서 뭐 12만 원 정도를 보고 뭐 단타를 치겠다. 뭐 그런 거는 뭐 무리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에 선수들만 매매만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움직이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료의약품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제약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쌍용량의 전망 물어보셨는데요. 자 거래 정지가 됐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쏴 붙이고 있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쌍용량에는 지난달이죠. 무상감자, 무선주, 유상 소각 발표로 인해서 지난달 12일서부터 해서 전일까지 거래 정지가 됐다가 전일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일단은 3분기 영업이익이 괜찮아요. 뭐 전년 동기 대비 크게는 아니지만 한 2% 정도의 증가세를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뭐 배당 매력에 대한 얘기들이 괜찮게 좀 나와줬고 거기에다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런 게 맞물리면서 지금 강하게 쏴붙이고 있는 건데 지금은 많이 떴기 때문에 지금은 공략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도 너무 매매를 하겠다라 그러면 손절 라인을 6,200원을 잡고 지금은 공략하면 안 됩니다. 얘가 쭉 하고 빠지면 한 8%에서 한 9% 정도 빠지면 그때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때도 공략을 하고 지금처럼 올라갈 때 공략하면 물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물리지 않고 조정이 세게 받으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지금 YBM넷. 자, 오늘서부터 이제 7일인 오늘서부터 7일서부터 서울 지역의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모든 전면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날 전해지면서 강세를 펼쳐지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일단 좋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이슈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렇게 쏴서 정고점을 그러니까 거래가 실려야 돼요. 돌파를 하면 그때에서는 목표치가 늘어나지만 지금은 이 정고점을 돌파를 이 거래량으로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고점 저항이 12,500원 정도인데 여기를 목표치를 두고 그러니까 이 근처로 오게 되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고
10,000원 손절 잡고, 아니 9,500원 손절 잡고, 요거는 매매만 가능합니다. 매매만 가능하고, 이쪽보다는 제약주가 더 유리해요. 이쪽보다는. 그래서 교육주보다는 제약주가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제약주가 더 유리하다는 거, 지금 구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중환자실이 또 부족한 이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은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훨씬 더 빠르거나 이슈가 더 내년을 볼 때에서는 그쪽이 훨씬 더 흐름들이 더 좋으니까 일단은 이쪽 교육주는 박스권으로 보시고 매매 대응하셔라. 올라오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매수하고 그러나 그것도 제약주에 비해서는 얘네들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제약주가 지금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로 제넥신이죠. 자, 지금 벌써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날까지 13%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게 올라가면 한 17% 정도 수익이 나올 텐데 뭐 아침 방송이나 제가 다른 쪽에서 말씀드렸을 때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어요. 사실은 이쪽 자리였고 그때 대비로는 지금 벌써 35%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50% 올라올 때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자, 올라가는 이유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죠. 임상 1단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서는 2상과 3상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한다는, 계획 소식이 이제 밝혀지면서 내년 한 9월 정도에서는, 식약처에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영철 제넥신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서는 제넥신 회장이 내년 9월 정도에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임상 중간 결과들이 대충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도 분명히 주가가 상승하는 데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이 로슈와 면역 항암제 공동 임상 계약을 또 체결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전일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으로 제넥신이 꼽혔어요, 지금. 그래서 코스닥 주간 순 매수 지금 1위가 제넥신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이 강한 매수세의 힘으로 좀 더불어서 한 정고점 목표치 19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목표치 그대로 19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또 지금 시장의 흐름이 특징이 세티론을 보면 알겠지만 가는 애들이 계속 가죠. 가는 애들이 지금 계속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굳이 뭐 가는 종목들 무서워갖고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목표치 19만 원을 보면서 뭐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정수 전문위원 오늘은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요. 자, 지금 계속 제약주의 강세 전망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도전했던 제넥신도 참 잘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자, 오늘은 제약주입니다. 제약주가 좋으니까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이프로젠 제약. 자, 일단 뭐 매수 가격은 뭐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정도 가격 내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쫓아가더라도 1,450원 이상에서 쫓아가지 마세요. 1,450원 이하. 그러니까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뭐 싼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한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한 번씩은 다 튀는데, 일전에서 제가 이제 종근당 바이오를, 여기 바닥에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서 이슈 붙으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조정받더니 지금 어떻게 갔냐면 그때 대비 지금 104% 가는 이 제약주들이 이래요. 104% 가는 종목을 사고 싶다. 다른 섹터에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제약주들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제약이니까.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겨울에서는 원래 제약바이오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급등주로 바뀌어요. 종근당 바이오도 그렇지만 뭐 다른 종목들도 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에서 던져놓으면 이런 흐름들이 운 좋게, 재수 좋게 걸릴 수 있다는 얘기. 왜? 겨울이니까, 그렇죠? 제약주의 계절이니까.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에서 가격 공략을 하실 수가 있고 쫓아가더라도 1,450원 이하에서만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매수는 뭐 1,3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내려오면 뭐 저점 매수 하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1,250원 정도 하시면 되는데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면 한 2,000원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얘도 바닥주에 있고 쭉 올라갔다 쭉 빠졌고 바닥에서 어차피 제약주들 한 번씩 튀니까 그거 이슈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코로나냐 아니냐
지금 그걸로 이제 다들 구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면역 항암제도 있을 거고 줄기세포도 있을 거고 독감 치료제도 있을 거고 뭐 흑사병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죠? 또 그다음에 조류독감 AI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잖아요. 제약주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 저런 이슈들 복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도 올 겨울에서는 어떤 이슈가 됐든 간에 뭐 임상 결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얘기가 나와주면서 또 한 번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매 관련주 플러스 아마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것도 AI 조류독감 관련주로 이것도 아마 엮여있는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복제약 관련주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도 조금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걸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글베뿐만 아니라 제일바이오 동물 백신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죠. 그러면 에이프로젠 제약도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거래를 이제 실고 다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이프로젠 제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오늘은 에이프로젠 제약이었습니다. 1,450원 선 이하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함께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3%, 코스닥은 0.14% 상승권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오늘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500억 원 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3,500억 원 가량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연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인 만큼 내년장에 대한 전망도 좀 해봐야겠고요. 또 최근에 강한 흐름 보이는 반도체와 이 자동차 섹터의 전망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올해는 참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사건과 이벤트가 많이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은 지나놓고 보면 쉬운데 순간순간은 항상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연초에 반도체 중심으로 올랐다가 3월달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폭락한 상황을 딛고 유동성으로 극복하고 올라올 때 전 세계가 경제가 멈추니까 이제 성장주 위주로 올라왔었죠. 그래서 4월, 5월, 6월을 성장주, BDIG 이런 흐름으로 올라왔다가 6월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수소 경제를 얘기하면서 신재생, 수소 이런 쪽으로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8월부터 시장이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제법 의미 있는 조정권이 나오다가 10월 말에 굉장히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우려를 자아냈는데 11월 달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죠. 자, 돌아보면은 쉬운데 이제 항상 순간순간은 어렵다는 게 이거를 초기에 들어가서 잡았던 분들은 올해는 정말로 좋은 시장이 됐을 겁니다. 어떤 하나의 흐름만 잡았어도 흐름이 보통 1, 2, 3, 4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1, 2 큰 흐름으로 3번의 흐름이 나왔는데 이 3번의 흐름 중에서 한 번만 제대로 잡았어도 내 계좌는 대단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을 텐데 이게 문제는 이제 대체적으로 후행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많이 올라가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또 투자자분들이 환호하는 게 대형주에 환호를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지난 흐름도 살펴봤을 때 항상 어떤 한 섹터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격도로 봐도 우리가 이격도라는 거는 이제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 과열이 됐느냐 이런 걸 따지기 참 좋은데 60일 이격도를 보면은 110대를 올라와 있어서 지수 자체는 좀 부담권에 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지수를 부담 주고 있는 섹터가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가 뭐라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시장이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거는 지수를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고점 경신이나 지수 대형주가 올라간다는 건 이미 8월 달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저 또한 대안이 없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갖고 가는 게 훨씬 우월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가격에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매일 수행 투자를 해서는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시장을 두 가지예요. 굉장히 민첩하게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면 눈치가 빨라야겠죠. 그래서 아주 시세의 초기에 따랐거나 이게 안 된다면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실현될 때까지 뚝심을 갖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에서 나왔었죠. 2차 전지가 한창 조정을 받을 때 2차 전지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결국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벗기고 있죠. 시장은 항상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고 따라갈 만큼 시장이 나한테 룸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은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해드리면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대해서 모든 증권사들의 컨센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엊그제 크레딧 스위스의 전망치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머징의 시대라는 게 이제 이구동성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크레딧 스위스는 이머징 중에서 항공부를 가장 좋게 보는데 EPS 상승률을 43%나 상승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극복을 가장 빨리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대만은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한국 시장은 아직 가격에 반응이 안 돼 있어서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항상 상반기부터 얘기했던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따져봤을 때 지금은 내년도에 EPS 상향을 주는 그런 저평가 국면의 갭을 해소하는 국면으로 본다면 역시 가치주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주도할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다고 성장주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갖고 가는 바벨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망치가 내년에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는 게 이제 엔자닉스의 전망치가 갑자기 여름만 해도 디램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모든 게 지금 관점이 바뀝니다. 갑자기 재고 축소와 디램의 공급량 통제로 인해서 디램 가격의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죠. 지금 현선물 가격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지만 역시 내년도에 전자닉스가 주도하는 장이 내년 1년 내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쪽은 치료제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고. EPS 증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올해의 성장을 이끌었던 트룩시마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또 나오고요. 치료제는 덤이죠. 덤으로 나오고요. 쉬미라가 또 대기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 향후 2, 3년 동안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지금 중지된 상태에서 셀트리온은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죠.
드디어 쇼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고요. 항상 미국 헤지펀드의 역사를 봐도 헤지펀드가 가장 타격을 받는 게 공매도를 잘못 쳤을 때 타격을 받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온다면 위가 어디까지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에 나와서 25만 원 수준의 이 정도 가격이라면 셀트리온은 전혀 부담 없는 가격이니 한번 담그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제는 보유자 영역이겠죠. 자, 다음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갑자기 굉장히 업황들이 좋아졌죠. 내년도에 자동차 수요는 기본적으로 올해 이연된 수요를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에 한 8% 정도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GNT를 통한 차세대 성장까지 갖고 있는 게 유일하게 전 세계 테슬라를 빼놓고는 현기차 그룹이 유일하죠. 다만 환율이 조금 걸립니다. 환율이 최근에 한 10원 이상, 10% 이상 상대적으로 좀 일본 엔화 대비 좀 강해져서 요거는 좀 부담입니다. 하지만 결국 수요의 증가와 다른 나라의 자동차 국가가 하지 못한 파이프라인의 출시, 이게 맞물린다면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산업계 전반적으로 전방 시장이 좋다면 철강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따라갈 거고요. 화학도 따라갈 거고, 그 외에 건설, 조선, 기계 이런 쪽이 내년 1, 4분기까지는 적어도 주도할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소비재나 이런 쪽도 따라가겠는데, 문제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이격도가 좀 과해졌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데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주춤하죠. 오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눈치껏 좀 매매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만기일까지는 좀 관찰을 하면서 만기일 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여전히 기회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도 성장주와 가치주, 바벨 전략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또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앞두고 지금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시장 지금 플러스권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18% 상승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특히나 기관이 지금 3,600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 개인이 4,500억 원가량 매수로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우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꽉 차면서 좀 위로 올려치고 있어요. 잠깐 밀리는 듯 했는데 그래도 좀 잡아주는 모습. 그래서 코스피가 아직까지 대형주 위주의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 자체가 좀 끝나봐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우선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은 조금은 조짐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제약 오늘 장중에 아침 초반부터 8%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시가 대비해서는 좀 아래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우선은 조금 대형주들의 조정 가능성이 조만간 좀 열리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조만간에 그가 소외받았던 중소형 종목들 해가지고 좀 이슈몰이 하면서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하나씩 보자면은 셀트리온도 사실 추천을 드리고 나서 47% 정도 이제 수익이 난 상황인 것 같아요. 완전 바닥에 진짜 잡은 것 같고요. 좋은 수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한 2달 정도 상황이 걸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셀트리온을 한 38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진짜 매도 관점 대응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셀트리온을 보실 땐 부탁드릴 건 급하게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건 진짜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그냥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혹여나 밀릴 가능성을 대비해서 금요일날 종가 38만 원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꼭 분할 매도하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그 전일 종가,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급하게 밀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설정을 하자면 한 22만 5천 원 정도 라인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신산업이에요. 자, 명신산업 오늘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와 현대, 테슬라 이 정도 좀 납품하는 것 같아요. 부품주인데.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서 조금 묶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현재 상한가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120만 주, 130만 주가량이 잠겨있는 모습이라 뭐 갑자기 이 물량들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장 이어서 내일 시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 워낙에 좀 인기가 많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까진 좋은데 내일 시장에서 갑자기 또 이제 제대로 치지 못하고 거대한 또 매도 물량 나오면서 윗꼬리가 또 길게 잡히는 흐름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오늘까지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지만, 혹여나 내일 시장에서 또 종목을 매수해서 이 종목을 명신산업을 한번 매수해보겠다, 따라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한가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슈가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엮일 수 있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분할 매도 하시더라도 한 일주일 텀 두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LG전자도 이제 추천드리고 천천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3일도 급등 나왔고 4일도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11월 16일 날 이 바닥 여기서 추천을 좀 드려왔었고요. 조정 나오다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이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은 당장은 아니고 조정이 나올 때 좀 즐기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밀릴 때 그런 포인트마다 큰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잘 펴고 있는 와중에 오늘 살짝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핫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 판호 관련한 이슈로 좀 계속 게임주들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더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우선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밀리기보다는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고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추천주 또 바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수익률 도전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가 9.56%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25.7% 달성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뉴파워플라즈마 1.95% 수익률, LG전자 4.1% 수익률, LG이노텍 7.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SK바이오팜이 0.8% 수익 내고 있고요. CJ ENM 0.07% 수익률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누적 수익률 25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200% 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김선희 전문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이전에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추천 드리고 나서 잘 올랐죠. 그래서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항상 신규로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 2에서 3%, 많으면은 뭐 한 5% 정도 수익을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시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꼭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좀 올라갔다. 뭐 2에서 3% 정도 올랐다. 아니면은 뭐 5%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꼭 정리하셔야 되고 추천드리는 수익률은 한 2에서 3% 정도입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시즌은 지금 현재 가격 21만 1,800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능한 한 좀 싸게 잡으시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가능한 한 싸게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뭐 한 25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다시 보긴 하지만 방송 수익이기 때문에 한 2-3% 정도 수익 보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좀 재밌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젠 같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 뭐 수젠텍도 좀 반등이 나오고 조금씩 움직이면 다시 좀 안정권으로 좀 가는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뭐 포인트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주들 그냥 뭐 진단키트만 지속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뭔가 조금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맞고요. 바닥에서 좀 올려치면서 반등 나오는 자리가 또한 22만 원 소액 구간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3%가량의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 테니 천천히 급하게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번 수익 내보자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CJN이었습니다. 자,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 다각화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시장 계속 빨간불 켜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분하게 좀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